예산이 적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건요? 저희가 그 쓰레기 봉투 제작비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거든요. 그래서 예. 그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서 예.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놓은 건데 네. 의외로다가 그런 게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이게? 예.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기수입니다. 그 방금 이병구 의원님 질문한 것부터 내가 좀 추가로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 그렇게 대답하면은 사실 답 없는 얘기고 이거 뭐 할래 했어요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뭐 할라 만들어요. 그동안 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게 뭐예요? 개선방안으로 낸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에 따른 성과품 제출 기한을 앞당겨서 예산 편성 요구 기한 전에 가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가 등 쓰레기 처리 대란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는 추가 소유 예산 발생 시에는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 걸상검사 한 거에서 의견서 낸 거에 대해서 이거 난 모르겠다 옛날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아닙니다. 그 항목은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별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산정할 때 문제가 이 산정할 때 이게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잡아서 다 매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부터는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의원님 그 2015년도에 불용률이 말씀하신 그 예산의 불용률이 한 4.98, 2014년도에 4.18 그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1.95% 정도. 2015년에는 퍼센테이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금액은 15억 6천만 원, 6,900이요. 예, 그래서 4.98%인데요. 올해는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네. 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자원순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천안시로 또 쓰레기를 지금 현재 치우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하고 양쪽에다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저기 천안시 공용 저기 권리 들어가요? 예, 천안시 수박생으로 별로 보다 좀 싸게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수시로 또 이게 점검이 강화되고 이래서 가끔 저희가 쓰레기 대란이 좀 작은 뭐 대란은 아니지만 소란 정도 규모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천안시하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협약을 맺어서 좀 안정적으로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을 또 받으면 안 돼요. 예. 787쪽의 전체 산업환경부 이렇게 폐출 절산 총괄표를요. 농업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는 집행자액이 참 많은 거예요. 예산 대비해서 보면 축산과나 일자리 경제과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물론 여기가 뭐 사업부서이기도 하지만 이 명시월 이게 사고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엔 다 사연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 이병비 의원께서 질문할 때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상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뭐 어쩔 수 없다고 내면 안 되지. 그럼 예산을 애초부터 줄여서 오든지. 예, 그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 편성 시부터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그 좀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하는 개선을 올해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내서 사업한다고 쳤을 때
전혀 뭐 이용이 없이 그냥 집행이 없으면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되지도 않는 사업 뭐 하려고 다 예산을 드나.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받지 못하는 국비를 다른 거로 좀 대체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도 이제 필요한 것 아닌가.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병배 의원님 질의한 거는 뭐 대체적으로 좀 빼고 몇 개만 질의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집행이 좀 덜 된 거 이제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기업정책과 794조 포승 국가산단 개발기획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비 16억 9,200인데 이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의원님, 이거는 포승 산단고, 아니요, 포승 국가산단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복지센터 네, 그거 그거 지금 예산이 일부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20억 증액돼가지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 절차 지금 그거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언제 올라오는 거죠? 지금 6월 13일 날 지금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요. 이제 의회 6월 14일, 그럼 다음에 올라오나?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변경안이 돼야 이제 설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어지는 거네. 네. 그분들은 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달라 하는데 시는 그냥 얘기가 잘 진행 안 되나 봐요.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바가 진짜 20억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05쪽에)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 발굴 육성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아까도 그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모가 5개서 했는데 선정은 4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3년 근로자가 이제 중도 퇴사하고 3년 기업이 또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결정할 때 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매번 이런 현상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5개를 공모하는 거면 5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땐 그 다음에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도에서 사업비를 이제 임의 배정을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의회가 조금 더 날카롭게 봐야 돼요. 도비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 벌어지는데 잘 안 되는 상황 과감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이게 몇 대 몇 매칭인가요? 전액 도비요? 국비가 75%고요. 도비가 3.75고 시비가 21.6. 그래, 그만큼 시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도비 매칭, 이제 국비를 매칭해서 이제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근데 도비는 3.7%? 3.75. 3.75 뭐 콧기름 발라주고 무슨 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그래 도대체가. 그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은 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건 진짜 이거 3.75 주고서 무슨 자기들이 다 준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하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3.75%를 언제는 이 시는 못하니까 시의회에서 싹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니네 빠져라 이렇게. 다른 거나 똑바로 잘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 풍기고 헛소리만 하고 앉고 그래서.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도 이게 뭐 사람이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몇 명이 어떻게 그만뒀는데 이렇게 1억 4,500씩 남아요? 인건비가. 처음부터 이제 한 개 업체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공모 선정에서 탈락이 됐고, 애초에 우리는 대상이 실제로 이제 여기저기 해서 5개서밖에 안 됐는데 맨 처음에 이제 국비가 많이 내다 보니까 거기다 매칭 사업이 워낙 많이 받아놓은 사업이라. 그러면 중간에 근데 주로 이제 인건비하고 공모는 안 됐고 또 여기 그만둔 것도 있어요? 그만둔 건 없고 이제 사업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고. 그러니까 근로자 네. 몇 명 퇴사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몇 명 퇴사한 거는 좀 인원수는 좀 파악해서. 몇 명 퇴사인지 모르는데 이게 그러면 퇴사해서 발생한 금액이 얼마야? 그거하고
이제 아니, 청년 그러니까. 기업 지원금 선정을 이제 사업비를 삭감을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게 남은 예산이 얼마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 이유 금액은 얼마입니까? 모두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알았어도 정확하게 금액은 저 과장님 그냥 대충 주먹국식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중도 회사 사유는 아는데 금액 인원하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잘 나면 못 해서- 갖고 올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사유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말씀 자료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냥 대충 네. 하면은 계속 네. 그 저랑 얘기할 때 계속 꼬여갑니다. 중도 퇴사하고 3월 9일날 참여기업 및 지원금 선정 후 사업비를 좀 삭감했어요. 일단은 그거 사유를 제가 몇 명하고 삭감 사유를 정확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죠. 이 말을 거창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결국은 내용 보면 50%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 공방 육성 사업에 807조. 이것은 전체 명시월이 됐는데 명시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이제 이거는 이제 도시 재산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도 도시 재산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예. 그러면 그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제 도하고 이제 행안부에 대해서 이제 받은 건데 그래 받았는데 네. 사업은 도시재산과면 도시재산과를 줘야지 여기서 붙들고서 사업도 안 되는 걸 명시시키는 건 뭐예요? 지금 2016년 7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에요. 거의 다 진행 다 잘 되고 있어요. 누가 해요? 진행은? 도시재생과에서. 근데 이런 거는 받았으면 일자리 경제가 받았어도 재배정할 것 같으면 재배정해서 그쪽으로 다 바로바로 넘겨줘야지 되지도 않는 걸 붙들고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일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지금은 명시월 이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데 7월 달에 뭐 된다고 하는 거는 이미 뭐 회계가 뭐 바뀐 상태에서 되는 거니까 애초에 왜 명시 2월이 됐는지 여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잘 대답 안 하시네. 그래도 그럴싸한 이 문구 있는 것들은 다 집행이 안 돼.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렇고 마을 공방 육성 사업 요 뒷장에 또 808쪽에 보면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것도 1억 5천 쓰고 나머지 4억 7천이 이병규 의원 질의하던데 이것도 이렇게 이게 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라고 아까 답변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득력 없는 답변으로 이해가 돼요. 이것도 이제 공무는 이제 4건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일자리 경제과는 공무에서 없으면 그냥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뭐요? 아니 최대한 이제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도에 가서 그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부족했던 건가, 뭐요? 선정이 안 돼가지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사업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공모가 사실 요 공모사업에다 응모한다고 그래서 사실 참 뭐 반 정도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한 30% 정도 되는 경우도 많고 공모라는 게 그렇게 된다고 공모한다고 다 되는 경우. 그러니까 100% 되진 않더라도 예, 쉽지 않습니다. 계속 안 되면 한 번 안 되면 또 하고 뭘 해야지 이걸. 그 아무리 공모가 안 될 때도 이게 숫자로 보면은 5억 5천이 1억 5천 집행되고 4억 7천을 반납했다. 이게 도대체 몇 프로를 받지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모 안 되는 탓만 할 수 있는 거냐고. 농업정책과 814쪽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은 이건 메르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 메리트 때문에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815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이 이것도 이제 잔액이 많은데 이거는 왜 그래요? 학생 수가 줄었나요? 어떻게 됩니까? 저기 처음에는 한 1,567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1567명? 1,569명이. 69명, 예. 근데 이제 지원이 1,377명 돼가지고 1377명? 77명이요. 예. 이건 왜 그래요? 92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이 옛날에는 그
이제 저게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융자 지원을 정부 쪽에서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융자금을 이제 거기에 쓰면 거기서 먼저 쓰고 못 쓴 사람이 저희 걸 쓰고 그러면 중복돼서 안 된다. 네,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보통 대학생들이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우리께 이율이나 이런 게 좀 불리한가 보죠? 아니 똑같이 이제 이자는 우리가 이자는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 품질 개선, 고추 비가림 시설 이거 국비로 하는데 이건 뭐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번을 공문을 했습니다. 추가 선정을 받아서 그냥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근데 이제 사업이 이게 기존 이제 신규 농가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과장님 말씀이 그건 뭐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농업정책과가 이게 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사전에 미팅도 하고 이걸 좀 하겠다는 뭐 의사 표현이 될 때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일단 예산부터 받아놓고 하자 이런 거로 바뀐 건가? 왜 이렇게?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더 철저히 정말 제가 이게 저도 반납해놓은 게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입장에 있는 해서 추진을 했는데도요. 이게 100% 반납이라는 건 저도 용납을 못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3번에 거쳐서 공문을 내보내고 이게 세 농가를 선정을 했다가 대상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는 이거 안 해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음 이제 해면 내년 그러면 다음 예산에 안 해요? 네, 저기 쓰지 말고. 왜냐면은 저기 농업정책관 이제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는 분은 페널티를 주는 철저하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농업정책과 리스트를 제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는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사업 안 주고 시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사업을 신청을 해도 안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28쪽에 친환경 인증 농가 유기질 비료, 천적 다항제 지원, 그리고 맞춤형 비료 지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 집행자에게 많네요. 이게 아니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나서 저 시장은 그 농업인들 뭐 교육 같은 데 가면 뭐 농업 예산을 몇 프로 올려든지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원인을 보니까 이제 실상을 보면 이게 집행하는 데는 엄청나네요. 사업 포기, 농가의 사업 포기가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페널티를 줘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국 이 농업 예산 몇 프로 올렸느냐는 건 결산해 보면은 제일 이렇게 반납해고서 얼마나 올라가서 전년 대비 이게 얼마가 더 차이 나는 겁니까? 이 집행자에게 바람이. 2014년도와 2015년도 거를 대비해 보면 농업 예산이 몇 프로 올려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얼마가 이게 이 집행 잔액으로 변동이 생겼어요. 네? 오늘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뭐 좀 와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지원의 833쪽에 이것도 집행이 안 됐네요, 전혀. 이것도 포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정책관이 다 이게 포기되고 뭐 응모가 안 되고 이런 게 많아. 의원님 하여간 다음 우리 결산 볼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대비해서 구령액이나
유효력이 확실하게 줄어들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뭐 반년 박았는데요. 뭐. 앞으로 이제 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꼭, 개선돼야 돼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퇴직하지 않는 한 이 자리에 또 오고 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 철저히 해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가 849쪽 붙어 있는데, 축산가는 이게 도대체 뭐 화성시에서 온 건가? 이 주요 집행 현황 자료가 왜 딴 데하고 이 양식부터가 달라? 이게 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걸 축산가는 뭐 좀 튀고 싶은가? 왜 같은 시에서 만드는 이게 용어도 어떤 때는 뭐 이 과마다 다르고 양식도 이렇게 다른 건 뭐예요? 과장이 안 계셔서 그런가? 아니 기왕에 하는 이게 결산서라면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다음부터 꼭 맞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관 합충 사업은 아까 이제 그 질의 답변이 있어서 그냥 생략을 한 거고, 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아까 이제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맛체험 행사 854쪽에 이게 1년에 2번 해는 거예요? 한 번 해는 거예요? 요거는 농민 행사 하고요. 네. 농산물 판매할 때 하고요. 또 경기도 지페스티벌, 또 학교 어린이 청소년 몇 번 해요? 4-5번 합니다. 800만 원 가지고? 네. 그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학교에 저희가 한의협회랑 평택축협이랑 저희랑 그 학생들에게 이게 예, 소고기를 이렇게 예, 시식할 수 점심에, 있게? 네, 점심 때? 네. 1인당 150g 예정을 해서 전체 학생. 그런데 이 800만 원 예산 중에 남은 게 더 많은 거는 뭐죠? 작년에 한의협회하고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더 부담을 하겠다고. 더 부담해서 이 예산이 줄은 거예요? 예. 그건 또 들어보니 또 처음이네. 맞아.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했으니까 했다 그러지만 네. 그건 또 무슨 현상이야? 그러면 진짜 아니 1년에 4-5번 하면 남은 예상하고 딴 데도 좀 해지. 왜 한 학교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별로 해놓은 거면 더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남길 게 아니라 저희가 시간이 안 됐나? 아니 1년에 이제 3-4개 정도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더 했으면 되는 거지. 예산이 남으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협조를 받으면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한다는 고정관념만 갖고 있지 말고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수 축산물 합격급식 지원,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던데 아까도 답변하는 거 보니까. 축산물 가격이 오르는데 왜 유기동물 처리 동물 등록제 일반 운영비, 이것도 뭐 50% 넘게 남았는데요. 이 등록제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건 다 현수막 제작이요? 네? 855. 855페이지 857은 857. 네. 이건 현수막만 제작하는 거예요? 그 네. 쓰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 네, 현수막이요. 현수막을 몇 개 했는데 이걸 현수막, 동물 등록제 홍보 현수막을 참여했고요. 유기동물 프로젝트 저희가 10개를 했고요. 홍보용 배변 봉투 5,06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축산과장이면 재수가 좋은 분이네.
이럴 때는 항상 의회에 없던데. 저희 과장님이 참석해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875조. 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6억 4,500 전체 68억 중에 6억 4,500이면 뭐 어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뭐 크게 이 비중으로 보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10%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이렇게 한 10%씩 남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그 미화원 공급 예산 편성을 할 때 예. 편성 기준을 15봉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괄. 예예. 미화원 15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에 따라서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매년 이렇게 남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현실적으로 좀 조정해 수는 없는 거예요. 미연분들이 또 이제 퇴직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 근데 있는데 퇴직하고 그러면 이제 빈 공석이 새로 그러니까 뽑을 때까지 15봉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는 거라고 설명하면 네. 현실적으로 뭐 그걸 좀 단계별로 잘라서 계산을 해서 세우든지 이래야지 이게 사실 6억 4,500만 원을 이렇게 세워놓고 반납하면 돈은 어디 안 가지만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올해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올해 예산,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임금을 뭐 안 줬을 리는 없고. 예. 환경위생과 환경 NGO 단체 활동 지원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네? 네, 환경체육위원회 개최를 못해서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지난번 자치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뭐 5% 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 집행자라는 게 나머지인데 그건 예산을 일부 집행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해는 얘기고 하나도 안 쓸 때는 무슨 절감액이 있어. 다 그냥 전체 반납이지. 환경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거기 수당으로 세운 예산인데 개최를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돼 있어요. 그건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되나 보죠? 그 사안별로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안이 없어서 작년도에는 집행이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고 이것도 버스 회사가 뭐 이렇게 안 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지금 저기 버스 회사 CNG 버스 공급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작년에 당초 지원해주는 금액이 변경이 환경부 시침해갖고 변경이 됐습니다. 1,850만 원을 당초에 지원을 해당. 네, 예. 근데 1,2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회사에서 그 보고 그러면 취소되는 바람에 650만 원이 추가로 회사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건 문제가 되겠네요. 아니, 지금 이제 경유차가 상당히 이제 뭐 미세먼지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아마 좀 전향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원래 이제 그 취지가 경유차하고 가스차하고 차익을 주는 거거든요. 가스가 CNG 가스 비싸니까 차익을 대주는 건데 한번 저희가 한번 환경부에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업체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요즘 이 공해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당초에 부담률을 줄여서 이게 버스 회사가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납된다고 하는 건 좀 씁쓸해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어찌 될지 여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보조율이 지금처럼 낮으면 버스 회사는 계속 이 얘기 할 거라는 판단인데. 예, 그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하고요. 환경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시민들은 이제 그 경유차에 대한 버스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는 그대로 뭐 시민들 몫으로 가는 거죠. 예.
이제 환경위생과는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뭐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다 맞추고 한 개만 물어볼게요. 진이 안성천 수계 수질 개선 및 상하류 상생 협약 협력 방안 연구역 분담 1억 2천 주었잖아요. 네? 예. 네,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6월에 지금 경기도에서 그동안 이제 그 용역업체 선정하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6월에 지금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곧 체결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경기도가 체결하는 거예요? 예, 경기도가 체결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랑 하는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예. 5월 달에 재공고를 냈는데요. 단일 입찰로 해서 경기 연구원에서 단일 입찰이 들어와서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른 데까지 같이 합쳐서 이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서 재공고되고 있는 상황이라 6월 중에 계약은 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요? 용역기간이 기간이 얼마예요? 18개월. 18개월. 18개월이면 2017년 말이나 예. 2018년 18년 2018년 초로 보시면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계 위원님. 이거 절산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유기견 보호소가 담당이 축산과입니까? 예. 거기 지금 뭐 민원들 안 들어와요? 네, 민원. 그 보호소 예, 예, 때문에 유기견 보호소. 예, 예. 보호소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민원 깨달아오실 텐데 시에서는 안 들어와요? 네. 전혀 왜 그쪽 부서가 아니시라서 뭐 모르시는 건가? 그러면 네, 저희 그 방역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제 얘기를 잘 못 들으셨어요? 네. 아, 이거 심각한 수준인데도 밝혀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 저희는 바깥에서 민원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먼저 번에 듣기에는 이제 우리 그 생태적 한계 때문에 뭐 힘드니까 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담당 부서에서요 꼭 나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개선책을 한번 힘드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예, 심각해서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벌써 계속 들었는데 제가 막상 얘기를 듣고 가서 가보니까 진짜 아휴 어떻게 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은 진짜 좀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영삼 의원님. 네, 유영삼입니다. 그 853쪽에 그 승마 체험 교실이 있네요. 네. 보통 1년에 보통 장애 학생들은 보통 몇 명 정도 체험에 참여하나요? 보통 대략적으로. 그 전체 학생이 2015년 189명이거든요. 189명이요? 네. 그 중에 장애 학생들은? 장애 학생이 69명입니다. 아, 69명이요? 네. 그 학생들이 좀 만족도가 좀 있나요? 네, 그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안해. 잠깐 하나만. 미안해. 저기 로컬푸드 국비 40억 내려오는 건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어디? 저기 설계비 있잖아. 40억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을 못 세웠어요. 여기엔 포함 안 돼. 여기 안 여기 작년 건 여기다 안 세우는 거? 여기에서 설계비가 있잖아. 못 봤어요. 여기 15년도 거. 네,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 년도 네. 2019년도에.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 없이 계속 가요? 네, 갔다 오세요. 쉬었다 할까요? 네, 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